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2026년 8월 12일이죠. 수요일 농동의 망가다. 8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이제 찡찡거렸는데 지금 일이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자 이거 끝나고 밥 먹으러도 못 갑니다. 자 어쨌든 앞에는 이제 타이카의 이성에 대한 작품 이야기 좀 했는데 저는 솔직히 별 그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애정이나 관심이 안 생겨서 딱히 할 말은 없었는데 이 비스타즈라는 작품은 좋아합니다. 보면서 평소에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이제 몇 편 보긴 했었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물고기한테 배달하는 거. 그게 되게 신기해서 아 그랬구나라는 거가 있었고. 그 뭐지? 우동 배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따님이라고 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제가 볼 때는 바퀴를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퀴를 너무 무시해요. 따로 무시하지 않아. 따로 바퀴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않는데. 저는 그게 너무 열받아서 바퀴도 솔직히 좀 징그럽잖아요. 징하게 많이 했잖아. 끝내야지. 자,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비스타즈는 이번에 봤다. 제대로는 진원님의 추천으로. 자, 비스타즈한 작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타다키 피아로 작가의 창작한 일본 만화 작품이고요. 주간 소년 챔피언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연재가 되었습니다. 의인화된 육식수와 초식수가 생활 상생을 하는 세계 무대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정확히 이것도 진짜 신기하더라고. 정확히 12권까지가 학교야. 그리고 13권부터가 이제 밖으로 나가요. 사회평. 그래서 1부, 2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두 편이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고 넷플릭스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중고교 1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니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꺼번에 다니는 엘리트 학교, 체리톤 학교 내에서 어느 날 초식수 알파카의 학생 템이 육식수에게 죽음을 당하는 식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템과 마찬가지로 영국분이었던 회색 늑대의 소년 레고시는 대형 육식수인데다가 과묵한 성격과 의미심장한 언동이 화를 내 고 살범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고 다행히 의혹은 곧 풀리지만 결국 진범은 찾지 못한 채 학원에 태어난 육식수와 초식수의 불화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2권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 확장되어서 13권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앞에는 이제 진현 작가님 제일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이 비스타즈를 하자고 했던 진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비스타즈 얘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주토피아랑 늘 비교가 되거든요. 같이 언급도 자주 되는 편이고 토끼가 주인공이고 이제 그 객과 여우랑 늑대의 차이는 있지만 주토피아가 약간 스타워즈면 비스타즈는 듄이지. 그렇다. 근데 완전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지향점이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완전 다르죠. 왜냐면 주토피아는 좀 그러니까 전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물 탈을 쓴 캐릭터들이 이제 인간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강하다면 비스타즈도 약간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약간 그것 때문에 생긴 또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큰데 이제 그거에서 가장 큰 게 저는 식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 전반적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공존하는 세계고 육식동물은 필연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식문화가 등장한다면 당연히 좀 19금 낙지가 걸리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주토피아랑 비스타즈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생명경시적인 작품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왜냐면 토끼 캐릭터인 하루도 자신의 되게 피식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피해의식이 강하고 또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 클립이 쇼츠로 되게 많이 도는 편인데 그 중반부에 나오는 그 루이와 사자 조직에 나오는 루이한테 육식을 약간 무언적으로 강요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되게 좀 크리피하고 생명경시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 생명창가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작가분 자체가 생물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티가 나고 거의 던전밥의 라이오스급으로 인간보다 생물을 훨씬 사랑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고 또 이런 작품 특유의 특징이
약간 곤충과 어류 종족은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 동물의 숲 게임만 봐도 네. 동물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임인데 물고기는 그냥 낚시하고 그쵸. 곤충 채집하고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 레고시가 단백질을 섭취하겠다고 곤충 충식을 했는데 네. 이제 그 환각인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방이 나와가지고 레고시와 진지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엔딩에서 그 비스타라는 그 짱이 있죠. 세계관 짱이랑 이제 고기를 안 먹게 되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어류의 대빵이 와가지고 어류를 수출해 주겠다. 왜냐면 어류는 생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그걸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저는 이 작가분의 어떠한 생물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느껴져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이 어디예요? 방금 이제 엔딩 부분. 아니 그 방금 언급하신 두 부분 다 곤충이나 뭐 네. 어류에 관련된 부분은 뭐 다루긴 다뤘다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면은 비슷해. 결국엔 이것도 비슷해요. 결국에는 육지 동물들 위주로 포유류 위주로 다루고 있는 거지. 근데 돈은 버셔야죠.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인간 관점에서 사실 아주 맞아요. 그렇게 멀리 나가지 많이 못한 나가죠. 이야기이긴 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곤충과 이 해상, 이 어류들을 같은 포유류나 좀 이쪽으로 다르게 생각할 하죠. 수가 없어. 예. 지능의 차이도 많이 크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진 작가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뭐 본론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앞에서 사실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네. 작가님 세계관이나 뭐 이런 것들 관심사 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스토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앞에 어떻게 시작된다라는 건 얘기는 했고 그리고 이제 12권 한정 초반에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서 레고시라는 친구가 이제 본인 종족이 아니죠. 다른 종족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그 육식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든지 이래서 레거시의 좀 성장 그리고 그 학교란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 보여준다면은 그 뒤로는 이제 뭐 어차피 작품 보셨을 테니까 네. 육식 동물들을 위한 암시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과 거기서 이제 레거시가 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성장을 한 해 만에 하는 선택으로 놓이는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레거시 위주로 돌아가는 그냥 네. 그 친구의 사고의 성장 그런 일종의 모험물이기도 네. 하다. 훈련 만화적인 측면이 딱 그런 느낌이 근데 듭니다. 이제 제가 약간 이거를 보신 분들이랑 안 보신 분들이 서로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맞아요. 정말 이번에서야 봤기 때문에 보기 전이랑 본 후가 지금 많이 달라졌고 많이 다를 맞아요. 것 같아요. 보기 전에는 저한테는 그냥 이분은 그 방울방울이란 단편집을 그린 그냥 그 작가 그리고 이제 뭐 이타가키 그 케이스케 딸 뭐 약간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작품의 의미가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중인데 사실 어쨌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마지막에 인상은 이제 그 혜인 편집자님이 펀치에서 그 변태 만화 트로이카 3대장 중에 하나로 이 만화를 언급했거든요. 그거였어요. 이 만화는 변태 만화. 완전 변태만하죠. 구석이 완전 많지만 변태만하죠. 거기 이제 같이 다뤄진 게 던전밥이랑 그 골든 카무이란 걸 생각해보면 사실 다 명작들이에요. 변태 만화라고 하지만은 명작들이야. 근데 근데 이제 변태란 뜻은 원래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쵸, 좋은 뜻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좀 어딘가 집착이 있다. 기괴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였을 텐데 근데 이제 사실 명작 중에서 고른 3대 만화인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안 봤던 만화인데 보고 나니까 과연 거기에 같이 들어갈 낄만하다. 낄만하고 이게 다 2010년대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일본 만화의 어떤 그 흐름 중에 하나 그거를 되게 상징하는 만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만화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체인소맨 사실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하면은 체인소맨까지 포함하면은 되게 일관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지 않나. 맞아요. 뭐가요? 또 이야기도 내 마음대로 이야기도 못해요? 아니 그게 그 발견되는 게 흐름이 뭐냐고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떤 주제의식에 있어서 음. 기존의 관습적인 측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져 있고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예전에서 뭔가 발견해서 끄집어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어떤 그 스토리와 새로운 플롯과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부분이랑
되게 낯설고 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다뤄지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스타즈는 이게 제가 이제 아까도 오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수인이라는 어떤 특성이 수인물이라는 특성이 엄청 강한 작품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수인물이야. 수인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조건 봐야 되고, 근데 수인물을 싫어하는 또는 이제 수인물에 좀 뭔가 거리감 있는 사람들로서는 싫어할 만한 이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너무 수인물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동물들의 어떤 이 얼굴들이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의인화된 측면들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눈만 봐도 다 네. 인간의 눈이지. 네. 맞아요. 그 눈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눈이 가장 큰데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수인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 이미지만 가지고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안 볼 것 같아. 네. 예.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안 봤던 거고. 예. 근데 왜 제가 그러면은 이거에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사실 지금도 저는 이미지는 좀 비호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가님의 그림이 저는 막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호불호가 좀 있는 호감형은 그림이긴 아니죠. 하죠. 예. 호감형은 딱 봤을 때 아니라고 호감형은 아니야. 심지어는 제가 그 방울방울을 봤는데 저는 그거 공포만화라고 생각했어요. 좀 제목이 그래. 방울방울인데. 아니 예, 방울방울은 그냥 제목만 방울방울이고. 저 안 조금 봤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되게 이상한 만화긴 해요, 네네네. 그것도. 근데 오히려 그 그림체로 생각하면은 이분은 동물 그리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나아. 그나마 동물이 조금 더 그나마 호감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동물들을 그리면서는 정말 다양한 표정들이 좀 더 그냥 이 작가님의 의도대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인간 그렸을 때보다. 근데 이 표현된 모습들로 결국은 그리는 이야기가 이 작가님은 뭘 하고 싶은 거냐. 결국은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인간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정말 하고 본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인 건데 그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비 걸릴 게 너무 많은 주제들인데 맞아요. 그거를 동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험한 주제가 되게 몇 개씩 있어요. 되게 도전적인 부분이 네.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네. 주제들이 시비가 많이 걸릴 것 같은 이야기. 정말 누군가가 야, 너 뭐라고 할 만한 너 이런 식으로 해도 돼? 라고 할 만한 그런 거를 그 이 동물들을 세계관을 되게 잘 짜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누가 이게 뭔가 이렇게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이 세계관의 어떤 특징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만화를 보면서는 작가님의 의도나 주제를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웰메이드 만화였다. 가브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아까 소년 만화라고 해주셨는데 네. 일단 레고시가 학교에 있는 한 12권 동안의 이 만화의 전개는 전 완전 라이트 노벨 전개라고 생각하고 레고시가 완전 라노벨 전형적인 라노벨 남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놀라. 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 그 일본 만화도 많이 봤지만 진짜 많이 본 게 라이트 노벨 원작 애니메이션이니까 이 그 라이트 노벨의 문법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길었는데 네. 이제 또 20살 지나서는 거의 안 봤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진짜 유명한 것만 보고 그래서 혈중 라노벨 농도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 만화를 다시 보려고 하니까 네. 장수가 느껴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지. 네. 거부감이 지금 그 초반에 저항. 그 심지어 저는 한번 본 상태로 완결까지 다 본 상태로 이번에 한 번 더 보는 거였는데 네. 초반부는 그래도 오랜만에 볼 거 아니에요. 너무 느끼한 거예요. 초반부가 특히 느끼하거든요. 네. 레고시랑 루이 처음 보면은 다 치워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뒤에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까 좀 네. 참으면서 열심히 봤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만화의 가장 큰 주제로 느끼는 것은 이 어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상충되는 입장을 가진 두 진영에서 자기들의 조금 부딪히는 욕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제를 이제 메인에 놓고 객가지로 이제 뻗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이 동물 어쨌든 인간 얘기를 하신다고 했지만 동물들의 특성을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재밌는 부분도 많아요. 또 저도 그 바다 생물 이야기가 재밌었는데 그 바다에서 살다 온 어떤 전방위 물범 캐릭터가
나는 바다에서 살다 왔는데 여기는 넘어진다라는 개념이 바다에 없으니까 육지에서 레고시나 다른 친구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은 너무 재밌어서 낄낄대고. 웃음이 엄청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재미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보다 그런 아쉬움이 좀 더 두드러져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봤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는 만화이기는 한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쉽게 느껴지는 그럴 부분들이 것 이번에 같아요. 되게 컸다. 왜냐면은 저는 이게 소년 만화적인 특성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년 만화 잡지에서 연재했고 뭐 아버지가 애초에 영향도 엄청난 좀 있으셨겠죠. 소년 만화 작가고 이 따님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고 많이 봤을 거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은 여성이기도 하고 소녀 만화적인 어떤 이런 특성들을 주제의식을 또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연출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연출 부분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만화를 처음 봤거든요. 만화책으로는. 근데 그 되게 재밌었던 게 이렇게 날 것으로 통통 튀는데 이걸 연재를 시켜줬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앞에 제가 밑밥을 좀 깔아놨던 네. 이유가 단순히 아버지가 만화가라서 연재시켜주는 그런 그러진 세상은 않겠죠. 아니거든요. 일본 만화판이. 그러면은 처음 볼 때 저는 되게 통통 튀고 거의 그 재능에 기대어서 만화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이걸 편집부에서 그 어떤 터치도 안 하고 이 장편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라는 거가 그러면 이 만화를 통과시킨 편집부나 기획팀에서는 무엇을 봤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참고 본 게 있었고 네. 그리고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제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인 세계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토피아는 전 재밌게 봤는데 이제 보면서 당연히 주토피아 떠올랐는데 주토피아보다는 저는 이런 좀 리얼리즘이 살아있는 원래 리얼리즘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만화를 좋아해서 훨씬 더 내용이 재밌었고 그리고 일단은 아까 이제 간단하게 육식동물 초식동물인 거잖아요. 네. 그 두 동물의 대립이라는 게 근데 뭐 전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네.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느 부분을 바게닝 포인트로 서로 이거를 이제 협상을 할 거냐. 뭐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지점에서는 조금 약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무리에서 마무리가 그러니까 해결이 되진 않았죠. 해결은 안 되는데 좋은 쪽으로 그냥 예.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예, 끝나는 느낌이긴 하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레고시란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하냐에 좀 집중해서 보면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제일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안 읽히는 거야. 에? 22권을 읽는데 안 읽혔다고?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완전 반대였어요. 저도 완전 술술 익혀.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다른 외주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안 읽히지? 왜 이렇게 본인이 바빠가지고 할 게 많은데 만화를 봐야 되니까 안 읽히는 게 아닐까.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한데 네. 근데 뭐가 안 읽히냐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 말풍선과 연재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가로쓰기에 안 맞아요. 텍스트 지금 그래서 제가 뽑아왔거든요. 번역본을 봤을 그거는 때 저도 발견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개를 새로 뽑아왔거든요. 쓰기를 하시는 세로를 거더라고요. 많이 전개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유튜브 보실 때 여기 아마 파일이 이제 다비님 넣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원본은 일본어니까 새로 쓰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안 읽히는데 이걸 뽑는다고? 그래서 저는 잘 읽혔어요. 라는 진짜 생각이 특이해. 들어서 네. 그래서 다비님 보고 일본어로 돼 있는 걸 좀 찾아달라. 나보다 빨리 찾으니까 거의 한 10초 만에 찾아주더라고. 그래서 원본이랑 이걸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새로 쓰기로 돼 있어야 완벽하게 이렇게 새로 쓰기로 돼 있으니까 편집부에서 왜 뽑았는지 알겠는 거야. 저는 지금 이제 보여주신 컷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분명히 일본 만화, 이 출판 만화의 형태로 다 그려진 만화인데 왜 이렇게 웹툰 같은 느낌이 들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웹툰스럽지? 일단은 말풍선이 다 칸을 벗어나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으로 맞아요. 전개가 되는 거예요. 대사 읽기나 그림 보여지는 게. 완전 새로운 흐름을 위주로 가져가는 그래서 만화라서 저는 잘 읽혔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일본 만화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가로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흐름을 시선 하잖아요. 흐름을 지그재그로 오는 게 네.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 만화는 컷을 되게 세로야. 단촐하게 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을 그냥 거의, 쭉쭉 예.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쭉 내려오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 한 줄 한 줄 그냥 이렇게 한 컷 한 컷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컷이 이런 식으로 돼서 있는 거야. 그냥 한 컷. 네. 한 페이지에 뭐 3컷 정도. 뭐 한 장 이렇게 한 화면이 한 5-6컷으로 그냥 끝나는 게 많고 컷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그리고 대사도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좀 빠른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빠르게 전개되니까 좀 빨리 읽히는 느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가로 쓰기로 돼 있으니까 빨리 안 읽히더라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해서 원본을 보고 나니까 그 느낌 스피드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를 혹시나 보실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그리고 본인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 근데 아직 안 봤다. 라고 하면 저는 원본을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아니야. 이거는 다 아니야. 가로 한국어로도 잘 쓰기로 보여. 돼 있는 그러니까 번역하시고 편집하시고 고생하신 건 알겠지만 가로 쓰기로 돼 있는 비슷하지는 원본의 맛을 못 따라갑니다. 이거. 아니 본인이 근데 일본어로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느낌이 달라. 아니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달라. 내가 뭐 잘 읽었다는 사람 손들어. 일본어를 찬양할 리는 없는데 이 만화는 그렇게 봐야 된다. 어떻게 확실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비님은?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를 봐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번역본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저는 읽을 수 있어요. 그 일본판. 왜냐면은 이 비스타즈 요미가나를 다 달아줘가지고 읽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게 일본판이 훨씬 느려요. 그 말씀하신 속도감을 일본판을 봤을 때, 진짜 네이티브만큼 잘하는 게 아닌 이상 느끼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 만화는 이 만화 안에서 성립하는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어떤 식살이나 그런 이 세계관 용어들이. 특유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제동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어요. 이 만화가 굉장히 세로의 흐름을 많이 가져가기 특이해. 때문에 그 원문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좀 경감돼서 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 느끼는 갭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용자분들은 당연히 한국판을 보시는 게 맞다는 입장이죠. 아니 특이한 점은 진짜 저도 많이 느낀 게 칸세를 일본 네, 만화인데 이렇게 안 쓰는 만화는 저는 처음 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전 궁금한 게 이 사람이 1화 때는 이제 자기 개성에 취해서 말풍선도 칸을 다 벗어나고 말풍선도 저렇게 길고 근데 저걸 뭐 편집부에서 다 통과시키고 그냥 신인 작가가 뭔가 에너지로 밀어붙이는 만화니까 아빠 백 믿고 밀어붙였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마 유지로 믿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뭐 소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느낌이 있었다고 해도 그 뒤를 끌어가는 건 작가 역량이죠. 어쨌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는 저거를 22권까지 내벼둘 건가 그대로. 저게 이제 일본 만화 문법 특유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긴 해요. 그래서 저걸 봤는데 22권까지 그대로 두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더 놀랍고 그리고 22권쯤 가면은 많이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저 세로에 읽어 내려가는 흐름이라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파워풀하게 느껴질 정도로 작가도 이제 좀 능숙해지고 22권이나 그렸으니까. 그래서 그 지점이 되게 신기한 만화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의문이야. 저대로 왜 뒀을까? 저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느낌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 만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읽히는 만화여서 그게 오히려 좀 경험이 좀 달랐거든요. 저는 너무 안 읽혔어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이러기는 해요. 제가 이제 작은 화면으로 이제 안 보거든요. 작은 화면으로 못 보게 됐어요. 이 핸드폰으로 이제 만화를 못 봐요. 저 제가. 만화는 양면 펼친 페이지가 많아서 핸드폰으로 보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못 보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 큰 모니터로 이제 리드북스에 어쨌든 다 만화가 있으니까 리드북스로 큰 화면으로 보거든요. 큰 화면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어떤 흐름들을 저는 되게 쾌적하게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왜냐면 대사들이 이렇게 가로 지그재그 막 이렇게 돼가지고 촘촘하게 많으면은 사실은 한 권 한 권 보는데 되게 오래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22권을 진짜 한 이틀 만에 다 봤거든요. 저도 한 3일? 3일 만에 다 봤어요. 네.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7시간 안에 다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진짜 빨리 보긴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전개가 거침이 없이 전개가 되기도 하고 컷을 저렇게 연출해 놓으니까 한 화면이 그냥 후루룩 그냥 전개가 되는 거야. 바로 다음 페이지로 금방 넘어갈 수 있고. 맞아요. 어떤 그런 속도감 자체가 되게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니까 원래 빠르게 전개된 만화를 당연히 더 재밌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게 볼 수밖에 없었고. 흐름 타면 이제 계속 네. 볼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게 완결된 거니까 그냥 내가 언제든 그냥 쭉 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속도감 자체는 저는 좀 일단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작가님한테 팬레터를 하나 보내려고요. 보내. 뭐라고요? 비스타즈처럼 연재해라. 악플러 아니에요, 악플러? 타이카 이성처럼 하지 말고. 뭐라든가. 그런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일본어 못 하셔서 못 보내요. 아니야. 그렇게 번역기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날 것에 이때 이 느낌이 당신한테는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어쨌든 그 이 보는 느낌 자체가 비스타즈랑 타이카 이성이 좀 달랐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타이카 달랐어. 이성보다 비스타즈가 훨씬 유니크하죠. 빠르고 속도감 있고 뭔가 개성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출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튀는 부분이 있는 만화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밌었어요. 비스타즈는 저는. 저도 재미는 확실히 있죠. 재미는 확실히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교수 이야기했던 게 이 세계관이 저는 기본적으로 좀 뭐가 그러면은 할 말이 많게 느껴지냐면은 뭐 주토피아도 당연히 이제 동물 다뤘고 의인화했고 그래서 뭐 인간 비유적으로 했고 하나의 우화잖아요. 인간을 이렇게 그 동물을 의인화해서 하는 게 결국엔 다 우화로 향하는데 이 우화가 왜 그냥 평범한 우화처럼 안 느껴지냐면은 그 대립적인 요소들을 여기서 이제 대놓고 한 거는 육식동물, 초식동물이지만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암컷, 수컷도 맞아요. 있고 암거스컷.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은 종족간도 있죠. 일단은 그 식사가 육식이냐 채식이냐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이제 동물들한테는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애초에 당연히 구분되어 있는 걸로 여겨지만 인간으로 생각하면 인간들도 육식 있고 채식 있고 뭐 잡식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사실 인간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이런 구분 중에 하나잖아요. 취향 중에 하나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 다뤄지는 게 단순히 그냥 그 뭐 먹고 먹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관계적으로 포식적인 관계, 피식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는 본인이 단순히 초식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피식. 왜냐면은 자기가 토끼 중에서도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식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위계가 또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초식 동물끼리도 엘리트 초식이 있고 육식 동물끼리도 엘리트가 있고 하잖아요. 그쵸. 이제 대표되는 게 이제 개량종인 개. 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 같은 종 사이에서도 결국에는 이 지배 구도가 결국엔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애초에 이 스토리 자체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랑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로 구분되는 아이와 어른의 어떤 이런 대립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체제에 어떤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쪽이랑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저항하는 쪽이 있고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쪽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종족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본인들 종 아종이 있고 또 이제 타종이 있고 근데 또 이제 서로 그게 섞이고 교류되고 혼혈되는 어떤 이런 종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의 아주 단순 어떤 대립 구도를 약간 이렇게 따르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그걸 흐트러뜨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누구야 이 레고 씨가 지향하는 어떤 행동 방식은 비폭력주의잖아요. 근데 원래 소년 만화의 문제 해결 방식 무조건 폭력이죠. 무조건 주먹 다툼이거든요. 가야지. 근데 이거 소년 만화잖아요. 그런 군부로 계속되고 있어요. 싸울 것처럼 대결할 거 우리 승부해 이렇게 해놓고는 가가지고 결국엔 대화하고 수화 풀어주고. 결국에는 대결하기도 하지 가끔. 소년 만화에서 기대되는 거를 일부러 거의 다 빼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만 보여준다든가. 왜냐면은 당연히 이 소년 만화의 흐름으로 보면은 승부가 나야 되는 거예요. 루이랑도 몇 번 싸웠어야 돼. 승부가 났어야 돼. 루이 죽어야죠. 그냥 다 먹었어야 돼. 근데 승부가 안 나거나 승부를 미루거나 승부를 지연하거나 또는 승부가 났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해를 하게 돼. 않는. 근데 이 이해하는 방식 이게 저는 소년 만화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디서 제일 크게 느꼈냐면 그게 또 작가분의 성향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지? 그 후반부에서 그 암시장 조직끼리 모여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맨 후반부? 거의 마지막. 거의 후반부. 그때 그 여우족, 유부족인가? 네, 맞아요. 거기 암컷 여우만 있는 족인데
그 친구들이랑 싸울 때 시선을 맞추겠다고 똑같이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싸우거든요. 거기서 약간 이 작가분은 좀 생각의 방식이 다르다 확실히. 저 그거 보고 진짜 빡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빡치죠. 좀 단순한 좀 그렇죠.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진짜 좀 레고시는 진짜 남자이고 생각이 참 깊이 안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소년 만화적인가 이거를 좀 구분해서 이 만화에 어쨌든 저는 대립각이 그 두 개가 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화 콘텐츠 안에 스토리에서는 그게 이제 당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만화가 전개되는 잡지는 분명히 소년 만화 잡지지만 결국엔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거를 보게 될 독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소년 만화적이지 않은 소년 만화의 어떤 욕구들을 다 부응시켜주지 않은 오히려 이제 약간 유도를 소년 만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약간 줄타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소년 만화적인 욕구들을 다뤘을 때도 그게 만족스럽지 않게 다뤄지는 느낌인 거예요. 주요 타겟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 아닐까 작가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잡지는 잡지는 그렇지만 잡지는 사실은 그 안에서 인기를 끌어야 되는 거는 대상은 분명히 이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소년 만화의 어떤 이 구도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소년들만 이제 보지 않고 애초에 그것만 타겟으로 하지도 않고 잡지 자체도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서로 이 독자들을 섞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사실 그 전형적으로 요구되던 어떤 그 욕구들이 그걸로는 충족되지 않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독자들 스스로도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를 건드리고 있는 게 아까도 말했던 그 변태 만화들이 사실 그 만화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독자들의 욕구들을 원래 기존에 부응시켜주던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시키거나 확장시키고, 이동하는 섞고, 방식으로 가죠. 너 사실은 이런 것도 너 사실 좋아할 수도 있어라고 계속 제안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만화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소년 만화적인 접근들을 본인 이 작가가 의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의도해서 흐트리는 부분이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소녀들이 뭐 이거를 본다고 했을 때 만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당연히 되게 불쾌할 부분도 또 있고. 당연하죠. 네, 애초에 이게 근본이 소년 만화니까. 네. 저는 얘기를 해주신 부분 중에서 제일 어떤 소년 만화적으로 느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만화가 어떤 줄타기 뭔가 섞어서 같이 짬뽕해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느끼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좀 뭐냐면 네. 어쨌든 제가 아까 이 만화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좀 서로 부딪히는 욕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전우님이랑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 욕구가 어떤 초식 육식 관계, 뭐 수컷 암컷 관계, 또 아이와 어른의 관계, 되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좀 대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어쨌든 제일 대표적으로 뒤섞인 관계가 레고시하고 하루잖아요. 주인공 어떤 커플인데 그 걔네가 어떤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입장도 있고 또 암컷과 수컷으로서 가지고 있는 입장도 있고 포식자 피식자로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굉장히 초반부 학원물 시절에 굉장히 다층적으로 뒤섞이면서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맞을까, 나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최종 결전 그 암시장편 나오고 한 4권 5권 정도 하루 분량이 실종되거든요. 맞아요. 거의 안 나오죠. 사실은 그렇죠. 아예 안 나오고 진짜 모든 거를 루이 그 붉은 사슴 루이하고 레고시가 해결한 다음에 일 다 끝났습니다 하고 보고하네, 에필로그에서 이제 하루랑 레고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비슷하게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관계가 그 지금 현재 비스타인 그 야후야하고 레고시의 할아버지인 그 독을 가진 코모도 도마다 고샤 사이에서 그 관계가 재현이 된다고 또 느꼈고 또 저는 이 만화에서 이건 아쉬운 부분 중에 또 하나기도 한데 바다가 굉장히 청정하고 중립지대처럼 네. 그려지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관점,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온 전박이물범 시구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캐릭터가 바다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는 또 탈성애화돼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탈성애화된 존재로 옷 벗고 많이 있고.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탈성애화된 존재하고 레고시가 되게 진실한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에 비해서 레고시랑 하루 수컷하고 암컷 사이의 소통이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완전 내팽겨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습하는 식으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가가 이 육식하고 초식 간의 문제를 결말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좀 드러낸 다른 항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수컷 암컷 관계인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이 만화가 최종 결전 에필로그 이전에 최종 결전에서 내린 결론이 암컷의 의견이 없이 굉장히 호모소셜한 사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진짜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되게 책임감이 어느 부분에만 작용한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또 소년 만화 같다고 생각했어요. 소년 만화의 세계는 어느 정도 호모소셜함을 담보하고 있는 세계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호모소셜을 차라리 호모섹슈얼한 힘으로 전환을 해서 식욕하고 성형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봤을 때. 네.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는 욕구들을 어떻게 소통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육식, 초식 이외의 욕구들이 많이 뭉뚱그려지고 좀 얘기가 안 되고 하는 게 제가 이 만화에서 봤을 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타이카의 이성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그 타이카의 이성에서 좀 재현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타이카랑 아오의 관계가 어떤 암컷과 수컷의 관계이기도 하고 인간과 어떤 동물의 관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재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조금 더 잘 끌고 나갈 것 같은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제가 이 비스타즈에서 느꼈던 되게 많은 아쉬움들을 타이카의 이성에서 잘 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주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 되게 작가가 약간 비겁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초반에 사람들 어그로 끌기 위해서 아까 나열했던 그 주제들을 확 끌어당겨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느 게 정답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를 결론을 내주면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피를 하면서 다른 걸로 이제 얼버무리면서 끝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 오디세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영화에서 영화는 잘 만들었지만 그런 좀 회피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작품도 그런 거라고 저는 느끼고 그리고 이 작가는 22권에 과연 끝내려고 했을까? 저도 그거는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편집부에서 좀 브레이크를 건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주제적인 의식에서는 이거는 어떤 걸까? 이런 거는 어떤 걸까라는 거에 대한 감수성 되게 여러 다방면으로 열려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그거 이상으로 깊이 관여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고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저는 만화 연출 스타일 중에 하나가 타올라라 백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것이요. 다 날 것. 열혈의 느낌이 있어. 불타오르는 어떤 그거를 토해내는 그 느낌이 있고. 우린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슷하셔서. 우리 이 타올라라 펜 작가의 이 중요한 명언 있잖아요. 뭐죠? 명언 너무 많아서 너무 많지. 근데 어쨌든 만화를 그리고 싶다.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거야. 수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밌었으면 재밌었으면은 재밌었으면 오케이. 독자들이 알아서 해준다. 약간 결말을 이제 하면은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고 그쵸. 그리고 3번 해가지고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들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던진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되게 대립적인 이양 구조들을 엄청 정말 많이 던져놨단 말이에요. 거의 난사 수준으로 해놓으셨어요. 거의 산탄총을 막 뿌려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사람인 건 분명해. 다양한 시각. 그거는 의도가 맞죠. 그건 본인 발견한 게 맞고 그죠. 특히나 이 세계관에 그걸 되게 잘 녹여놓은 건 맞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결말로 이끄는 거는 당연히 다른 능력이고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랑 답을 내리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내리는 것까지는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을 주는 것까지는. 왜냐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저는 소녀 만화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소년 만화들은 애초에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작가가 생각하는 가치를 주입하는 게 소년 만화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이 정해져 있지. 네. 소년 만화. 소년 만화는 사실 어쨌든 그거를 고민하고 그냥 같이 좀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다. 다만 결국에는 이 만화도 소년 만화이기 때문에 결론 내리는 쪽으로 갔는데 그 결론이 앞서서 자기가 던진 질문들에 대한 그 해답이 되는 그런 결론이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그렇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 결론이 본인 결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무난한 그냥 결론이잖아요. 본인 결론대로 했으면은 더 난리가 났었어야 된다고 주관적인 생각해요. 결론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되게 근데 작품 자체는 재밌다라는 생각은 재미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계속 보게 만드는 이제 당연히 건 있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재미 이상의 그 가치들을 저는 조금 더 발견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대립 구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그 우화적인 측면들. 그것도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어쨌든 소년 만화와 소년 만화 사이에 어떤 중립 위치에서 그 탄생한 어떤 그 하이브리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레고시라는 그 존재 자체잖아요. 레고시도 사실은 이제 코도모 도마뱀하고 혼혈종이죠. 회색 늑대. 네. 근데 그 도마뱀도 단순히 혼혈이 아니라 애초에 포유류가 아니잖아요. 파충류와의 혼혈인 거잖아. 그러니까 파충류와의 혼혈이라는 점도 이 작가가 그러니까 되게 고민해서 결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 권에 가서는 이 하루랑 레고시가 사귀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둘이서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가려고 했는데 둘은 어쨌든 그 육식과 초식 간의 차이는 있지만 파충류와 포유류처럼 그 엄청 갭이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고시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와 안에서. 아버지의 종간 갭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몸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의 쿠션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실 그 네. 그 멜론. 이 멜론의 이것도 되게 서사를 많이 줬잖아요. 맞아요. 멜론에게도. 그리고 멜론이 등장한 게 엄청 오래됐어. 많이 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마지막에 몰빵. 그게 바로 소년 만화처럼 끝나기 위한 맞아. 죄를 완전.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저는 적을 막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은 루이였죠. 원래는 루이요. 그쵸. 처음에 이제 루이였고 그리고 이제 그 곰 이분처럼 생긴 리즈. 상처난 곰. 사실 불곰. 나 팬더 생각했어. 그래서. 근데 그 적도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다 이해하는 방향이잖아. 이해할 여지를 계속 뒀고. 근데 멜론은 처음부터 이제 계속 적처럼 그려지고 이게 이제 되게 소년 만화적인 접근을 중간부터 이제 좀 약간 전개를 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멜론한테 준 서사만큼 뭔가 수습이 됐나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멜론이 혼혈이고 그것도 이제 멜론의 어떤 과거 뭐 트라우마 왜 사이코패스가 됐나 뭐 이런 거를 부모님 관련해 어떤 것들 이거 뭐 이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왜냐면 갑자기 아빠가 또 등장하잖아요. 하나하나가 의식이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것도 아빠 22권에 등장하지 않나? 마지막에. 그거 왜 나타난 거야? 갑자기? 등장해놓고도 그냥 열받아요. 갑자기 저게 제 아들인가요? 하고 등장해서. 그래서 뭐가 해결할 것처럼 등장을 시켜놓고 폭주를 하면서 수습을 못한 어떤 여러 가지가 많이 발견되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많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려내는 그림체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속도감과 이 계속 폭발하는 이 캐릭터들의 그런 부딪힘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연출이 본인 본능에 되게 재능에 기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은 끝까지는 전 재밌었어요. 되게. 그래서 저 만약에 돈 버는 거 상관없었으면 계속 그려라라고 하고 싶은. 근데 서사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많이 코너에 몰렸다. 마지막 갈수록. 모르죠. 그게 이제 본인의 정말 사실 뜻이었을 수도 있고 뭐 모르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비스타즈에서 작가님이 사실 할 만큼 다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을 막 이렇게 결과적으로 막 잘 수습했다라는 느낌이 본인이 이제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내가 막 한번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 솔직히 좀 많이 다 꺼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좀 그런 에너지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12권에서 끝냈어야 돼. 그 정도였을까요? 이게 12권까지는 전 괜찮았다고 봐요. 학교 안에서의 아니 다 괜찮았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괜찮았는데 그 마지막에 어떤 이 수습하는 과정이 이제 좀 아쉬움들이 있고 좀 그동안 뻔하지 않게 느껴졌던 거에 비하면 마지막은 좀 뻔하다. 많이 이게 뻔했죠. 좀 아쉽다. 암시장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뒷이야기가 많이 커졌는데 네. 거기까지 안 가도 하루야 레고시 이야기는 수습 가능했거든요. 그죠. 12권에서 네. 수습 가능하고 네. 그리고 루이가 다크 데미안 역할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역할로 보면서 레고시가 난 저렇게 되고 싶었지만 처음엔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신의 본능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본능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어쨌든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12권 하고 졸업하면서 잘 끝내면 생보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학원물로 사실은 원래 구성을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네. 이제 뒤에를 더 만들자고 됐는데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암시장으로 가면서 이거를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캐릭터가 이제 다 종의 갑자기 캐릭터들이 그냥 이제 육식 초식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고 막 결합되면서 나타나면서 이걸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못한 거지.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제 먹는 거에 대한 네. 이야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꺼내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한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필연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까도 말했던 그 변태 만화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먹는 거에 맞아요. 대한 게 엄청 너무 핵심이에요. 이 먹는 것의 윤리라고 할까? 이거를 계속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까지 그게 발견되네? 왜냐면 저는 그 가장 이 선두에 있는 게 체인소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체인소맨의 어떤 영향 아래서 또는 이제 던전밥의 영향 아래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계속 있었던 거구나. 네. 이게 한 번 더 발견되니까 시계 테마가 확실히 원초적인 행위잖아요. 먹는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90년대 만화나 뭐 그 전의 만화들이 이렇게 이게 핵심적인 주제로 그러니까 이제 식사, 애초에 요리 만화 이게 그냥 따로 장르화돼 그죠, 있었던 그죠. 것뿐이지 네. 그게 만화의 어떤 핵심적인 소재나 테마로 그렇게 막 드러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뭐 체인소맨, 비스타즈, 던전밥, 뭐 그 골든 카무이도 먹는 거를 너무 조명도 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거리를 좀 던지게 하는 그런 만화들인 것 같군요. 왜 만화에서 굳이? 근데 그럴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변태 만화 아니에요? 단순히 변태 만화라고 그지, 이제 그러는 그거는 것보다. 이제 자의적인 분류인 거고 뭐 던전밥, 체인소맨, 뭐 이만화나 골든카무이 다 각각 다른 잡지나 다른 출판사에서 연재되는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만화들이고 작가들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그 만화들에서 공통적으로 포착이 되는 징후라는 거죠. 지금 먹는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거라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갭이 있지 않았나 싶은 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됐으니까 생각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 말이 그 말인데 예전에는 무조건 배고프니까 뭐 어쨌든 챙겨 먹어야 되잖아. 뭐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생존적인 그 단계에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기호로서의 시기. 오늘은 뭐 먹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먹는다는 행위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어쨌든 육식을 지금 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더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식이 괜찮은가? 이거를 사실은 여기서는 하는 게 육식 동물들이 육식을 하고 있지 않잖아.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핍신성이 사실은 떨어진다고 느낄 만한 거잖아요. 그거를 안 먹으려고 자기 이빨도 다 뽑고. 육식 동물들이 그거를 안 하려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다? 인간 관점에서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하는 인간들이 훨씬 많으니까. 대부분이니까. 그냥 먹는 거 안으로 생각하면은 전우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인간의 역사가 이런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뭔가 그냥 본능적으로 내려오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저항하여 나 혼자가 아닌 다 같이 뭔가 어울릴 수 있는가.
를 고민하면서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능적인 걸로 치면은 이 레거시와 하루의 관계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육식 동물이 육식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본능에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면서인데 우리 인류가 항상 그러면서 해결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인간으로 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들이었다라고 저는 보면서 봤어요. 이제 먹는 거를 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어쨌든 여기서 먹는 게 단순히 이게 이제 본능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가 않고 그 예를 들어서 먹으면은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 레고시가 싸울 때 이제 루이의 다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대적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힘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루한테 처음 느꼈던 게 사실 이게 이제 사랑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마음으로 욕구인데 그게 무슨 욕구인지 모르겠는 이게 식욕인지 근데 약간 성욕이랑 거기서 확실히 성욕이죠. 왜냐면 특히나 초반에 하루는 성적인 어떤 그 균형을 있는 캐릭터로 나왔으니까 그거를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묘사를 해주잖아요. 어떤 그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어떤 또는 이제 그 이 어떤 종족 사이의 계급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루의 어떤 그 유능감이 거기에 이제 성에 있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레고시는 먹는 걸로 이거를 또 이제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한 건데 또 심지어 이제 둘이 암컷 수컷 관계고 육식 초식 관계니까 이걸 되게 흐트려 놓은 거예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게. 근데 사실은 인간들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들도 사실 그 감정을 다 그렇게 쉽게 구분하나?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해놨지만은 좋아한다 또는 뭐 사랑한다 뭐 친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먹고 싶다 또는 뭐 먹기 싫다 이게 그렇게 구분이 잘 돼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을 생각해 보면은 돼지를 생각해봐. 돼지를 생각하면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어떤 것보다요? 귀엽다, 돼지에 대해서 사랑스럽다. 뭔가 다른 어떤 기호보다 다른 상징보다 서로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어떤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소나 어떤 뭐 돼지나 동물들은 그 개체로서의 그렇게 돼버리지 그거보다 않았나? 고기로서의 그게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그거를 근데 내가 그 뭐 소를 좋아한다 소고기를 좋아한다 이게 구분이 돼 있나? 누군가는 나 돼지고기 좋아해라고 할 때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거랑 내가 그러니까 그 육식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선호인 거랑 동물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인 거랑 이게 구분이 과연 되나? 근데 뭐 지금 저도 제가 사실 이걸 확실하게 딱 그 어떤 답을 내리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차이들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반려동물을 키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개고기를 먹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민족은 많았죠. 키우면서 먹는 어떤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키우고 사람들 주변에 옛날에는 있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그 감정의 어떤 문제랑 이 욕구의 문제를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변태만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규정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거기에 이제 써놓으신 거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런 만화들이 우리의 뭘 건드리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되었나 생각을 해볼 만하고 그거를 결국에는 건드리는 만화가 또 결국 인기 있는 만화인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간다고?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그 이것도 이제 딴소리긴 한데 저는 그 이번에 봤던 그 산호 작가님의 오케이. 지구 최후의 그 메이드 이거에서도 사실 그게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앞서 나간다 싶은 사람들은 이 주제를 다 다루고 싶어 하지 않나? 다 다루려고 하지 않나? 다뤘기 때문에 앞서 가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순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관련이 있다. 뭔가 우리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주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에는 만화가 저는 어쨌든 가장 현 시대성이 높은 그런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만화에서 다뤄진 이유가 있다. 이게 시대의 주제가 된 이유가 네, 시대의 부름 중에 하나다. 네.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비스타즈를 보면서 비스타즈에서 사실은 이게 이미 깊게 한번 다뤘구나. 그걸 내가 이제서야 발견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이 안 미쳤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 그 본능과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정도로 이해를 했었고요.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진 작가님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번외 이야기인데 네. 비스타즈 내에서 이제 코모도 왕도마뱀 파충류 종이 약간 차별적으로 나오는 거라던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물고기한테 우동 배달해 주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 물 밖에서 종 치고 또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받고 이게 주토피아 2의 설정이랑 너무너무 비슷해서 전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비스타즈가. 근데 그래서 주토피아가 이거를 오마주한 건가? 아니면 베낀 건가? 약간 원래 이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디즈니는 잘 뺏겨요. 그 설정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뭐지? 라이온 킹도 밀림의 왕자 레오 제가 정글 대제 뺏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코코도 원작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만약 파루 작가님이면 이거 내 설정 너무 따라간 거 아닌가 하고 약간 살짝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즈니 법무팀이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조금 번외적으로 근데 좀 눈에 그리고 갔다. 그 설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동물들의 특성에 기반한 설정이라 맞아요. 저는 엄청 이 작가만의 아이디어로 그건 보기는 아니죠.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은 해요. 옛날 뭐 고전 설화나 이런 데도 있을 법한 그죠? 그 내용이라서 굳이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 작품에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아이디어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보면서 가끔은 와 이렇게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디어들이 참 신박하다. 왜냐면은 그거를 그냥 아이디어로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풀어놓고 웃기는 소재, 재미 요소 하나로 그냥 넣고 끝냈어도 되는데 거기에 디테일한 설정들을 다 넣어가지고 또 부연 설명을 계속 해주는 재밌는 부분 같아요. 작가가 도파민 스스로 터진 거야. 오히려 본 내용보다 잠깐 나온 단편 있잖아요. 네. 그게 훨씬 더 뒷페이지 내용도 사실 엄청 재밌잖아요. 네, 그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 원래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재밌다. 비스타즈가 이 얘기만 한 5번째 하고 왜냐면 그러니까요. 타이카 이성은 너무 짜여져 있어. 그게 너무 작가를 편집부가 옥죄고 알았어요. 만드는 거. 캘리터 보내세요. 당신은 이런 작가가 아니었어요라고 보내주고 싶은 어쨌든 그런 만화고 이제 지현 작가님이 픽을 해오신 올해 첫 만화죠 이게. 근데 자두가르도 진현 작가님 픽 아니었어요? 약간 맞아요. 추천. 그거는 이제 같이 협의를 한 했지만. 거니까는 첫 픽인데 되게 좋은 작품 이 작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가요? 사실은 슈가루보다 슈가슈가루는 진짜 안 봤을 것 같아서 사실 슈가슈가루는 약간 폭탄 받아라 느낌이죠. 왜요? 슈가루는 했으면 나는 안노 얘기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수도 있고. 죄송한데 안노모요코 선생님도 안 노세요. 뭐 그렇게 저랑 다빈님은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 네. 전우님이랑 이제 인수 대표님은 좀 말을 많이 안 하셨을 것 그리고 같아가지고 안노모요코 만화가 지금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되게 힘든 부분들이 거의 있어서. 슈가슈가루 말고는 거의. 근데 그 사람 대표작이긴 하지만 그 만화 말고도 재밌는 거 많은데. 맞아요. 근데 왜 안 내주시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긴 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스타즈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언제 만나는 거지 망가다는? 다음 달에 이제 겨울에 만나는 거 만나야죠. 아닙니까? 한 달 남았나? 추석 특집? 네. 그거 말고 망가다 코너로는 이제 한 번 남은 거죠. 그런 것 이렇게는.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벌써 또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플랜을 세워서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플랜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올해는 되게 순조롭죠. 아니 뭐 순조롭게는 되는데 음. 하고 싶으면 이 만화 이야기는 사실 너무 많은데 조금 기회가 좀 적다. 그러면 근데 내년에 증설하자. PDF에서도 그 얘기 하시고 네. 김현 편집장도 우리 왜 이렇게 적냐 그러면은 망가사랑 똑같아요.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다 바쁜데 미약탄고도 똑같고 다 다빈님이 저는 고생하시는데. 공평하게 해놨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앞으로도 망가다에서 이렇게 좀 재밌는 작품 작년에 다룬 것 중에서는 그거 전우님이 가져온 호문클로스 그 작년이었나? 재작년 아니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 만화 할 때처럼 재밌었어요. 아, 비스타즈 얘기를 할 때 오랜만에
그 전에는 안 그랬나요? 그 전에 일단 제가 거의 별론데 스틸볼론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죠.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선택한 만화를 하는 거군요. 네. 12월에. 네. 바퀴 하나요? 바퀴는 바퀴 할것 같다. 제가 바꿔 놓을 거예요. 바퀴는 최종 작가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망가다 코너에서는 이타다키 파루 작가의 비스타즈 그리고 타이카의 이성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으면 이 만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망가다 할 때 댓글 읽어드리면서 후토크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